자, 이번 시간에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첫 시간이죠. 첫 시간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배울 건데, 강화도 조약은 1876년 876년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 이전 사항을 한번 보면요, 조선 같은 경우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다가 민씨 정권으로 정권이 넘어가요. 흥선대원군이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집권하고 있다가 민씨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정책도 바뀝니다. 대외 정책.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추진했어요. 세국 정책 대표적인 게 병인 양료, 신미 양료 같은 거죠. 그 다음 뭐 여기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뭐 척화비 같은 게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요걸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사비가 많이 들었어요. 군사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신정부는 이 군사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이 군사비를 줄이고자 문을 열자, 더 이상 서양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양하고 한번 교류를 한번 해보자 하는 쪽의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는 세력들이 이제 민씨 정권 하에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군사비를 줄이자. 그럼 또 한 가지는 일본과의 관계 문제가 있었어요. 일본과의 관계. 흥선대원군 때 일본과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서계 문제가 있었어요. 서계. 이게 외교 문서인데 외교 문서의 서계 문제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요 서계에 자신들의 황제국이라 칭하게 돼요. 조선은 왕인데 자기는 황제라는 거지. 이거 다시 얘기하자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황제국, 조선은 왕. 그래서 자기보다 아래다 하는 식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흥선대원군이 받을 수가 없죠, 이걸.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안 좋아졌다가 이후에 나중에 보겠지만은 일본은 우리를 정복하러 온다는 정한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화 정책을 추진해서 일본과의 관계도 하자는 거였고요. 일본 내에서 무슨 논이 있었냐? 일본의 역사는 선생님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했겠지만 일왕이 다스리던 시대, 그 다음에 일왕이 다스리던 시대, 그 다음 무사가 다스리던 시대, 일왕이 다스리던 시대, 요렇게 흘러갑니다. 일왕이 처음 다스렸다가 무사가 다스렸다가 일왕이 다스렸다가, 요때 일왕이 없는 게 아니라 했어요. 무사가 다스릴 때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일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뀌게 되는데 요때 왕이 메이지다. 그래서 메이지 때 바뀌었다 해서 요걸 메이지 유신이 합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자신의 왕을 황제라 칭했고, 그래서 그 황제라 칭한 명칭을 조선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보다 아래다. 이런 식으로 서계를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안 받았죠. 안 받고 조선과의 관계가 끊겨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무슨 논이 대두되냐? 정한론이 대두됐던 거예요. 조선을 정복하자. 조선을 정복하러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미국한테 당했던 사건 그대로 운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군함을 끌고 와서 협박한 거죠. 우리랑 문을 열든지 아니면 우리랑 전쟁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있었고 뭐 운요 사건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일본의 어떤 일방적인 협박에 의해서 맺어졌다기보다는 조선에서의 필요와 일본에서의 필요가 합쳐져서 맺어진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요. 뒤에 조약 내용도 보면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당한 조약만은 아니다 라는 거 조금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밑에 강화도 조약 내용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조약 내용 제1관을 보면요, 조선은 자주나라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걸 쓴 이유는, 첫 번째는 이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에요.
그래서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진다. 그러니까 위가 있거나 아래가 있거나 한 게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졌다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졌다고 해서 내용이 평등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졌어도 내용은 불평등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요. 조선이 자주국이다. 더 이상 청나라의 조공국이 아니다. 청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은 간섭하지 마라. 조선은 무슨 국이다? 자주국이다. 그래서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요 조약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제4관은 조선 정부는 부산 외에 2개 항구를 경한다. 자, 2개 항구는 뭐가 있냐? 인천하고 원산이 있습니다. 원산. 인천하고 원산. 자,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보죠. 여기가 부산이죠. 여기가 인천. 여기가 원산인데, 이 3개 항구에 연 이유가 다 있어요. 자, 부산은 어디랑 가깝죠? 일본이랑 가깝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에서. 그다음 인천은요, 어디랑 가깝죠? 수도랑 가깝죠.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이유. 원산은 러시아랑 가까워요. 이건 군사적인 이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이 당시 러시아는 이쪽 지역, 바다와 붙어 있다 해서 여기를 연해주라 그래요. 연해주. 따라서 할게요. 연해주 지역 쪽으로 러시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러시아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러시아를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막아야 된다.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된다. 하는 러시아를 막자 하는 아방론. 론이 이 당시에 동아시아에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었다. 라는 거 알아두면 좋아요. 아방론. 아방론 뒤에 또 나와요.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그럼 제7관. 조선의 연해를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할 수도 허가한다. 왜 우리나라 바다를 일본이 마음대로 측량하게 해줍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불평등 조약에 들어가겠죠. 근데 왜 조선이 이걸 또 받았을까요? 조선이 이걸 허락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 일본이 조선을 다가오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함이 없는 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뭐 일본한테 조금 잘해주는 거다. 일본 애들이 오는데 우리가 좀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일본은 이걸 이용해서 뒤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럼 제10관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일본국 국민이 조선군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에 죄를 범하는 것이 조선국 국민에 관계된 사건일 때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이게 그 유명한 취해법권입니다. 취해법권. 취해법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나라 법정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일본 법정에 쓴다.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유리한 판결이 떨어진다. 라는 거죠. 난중에 그 명성황후를 시해한 미우라 또 무죄가 나오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럼 조선이 이걸 왜 받았을까? 요거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이 거류지 설정입니다. 거류지 설정.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전국을 다 다닐 수 있었던 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요 3군데 있죠. 요 3군데에 거류지가 설정돼요. 거기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치해법권이 적용이 돼도 거기만 적용이 될 거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크게 생각 안 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 조약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아까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졌다고 했죠. 맺어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에요. 두 번째, 그러나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예요. 제7관하고 10관. 해안선 측량 문제. 해안선 측량. 그 다음에 취해법권. 이것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맺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조약을 더 맺어요. 조일수호 조규부로 조일 무역규칙. 수호 조규부록에는 첫 번째 일본의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거류지 설정. 두 번째 조일 무역규칙에는 양곡을 무제한 유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관세. 이것도 참 조선이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게 아니 너희랑 우리랑 계속 교육하고 있었는데 이거 뭐하러 계속 한 번 더 얘기하냐. 그래서 무관세의 어떤 의미를 깊이 몰랐어요.
그래서 요거 밑에 걸 먼저 외워요. 조일 무역 규칙이죠, 그 다음에 무제한 유축이죠, 그 다음에 무관세 그래서 산무. 라고 먼저 외우고, 부록은 화폐 사용과 거류지 설정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배웠어요. 조선이 처음으로 문을 연 거죠. 그래서 평성대원에서 민시정부로 바뀌면서 조선 내부에서도 개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일본에서 정한노이 대토되면서 운용 사건을 일으켰고, 그것이 맞아떨어져서 맺어진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 제1과는 근대적 최초의 조약, 근대적 조약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평등한 관계였다는 거. 두 번째, 이거는 청으로부터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거였다. 제4관에서는 부산을 2개 항구로 개항하는데 그것은 인천과 원산 개항했었다는 거. 그다음 제7관은 해양성 측량, 제10관은 취해법권. 이건 불평등 조약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일, 수호, 부록, 조일 무역 규칙이 있는데 수호, 부록은 화폐 사용과 거류지 설정, 무역 규칙은 맨무, 산무, 무역 규칙, 무제한, 무관세, 산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며 불평등 조약이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